다음은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좋을지 토지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좋을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보면 84 기준 나름 대장급 아파트에서 해운대에 가보면 롯데캐슬 스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면 2017년 당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층은 5억대, 그 다음에 고층은 6억대, 그 다음에 비싼 거는 7억대까지 분양가가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이죠. 이때 우리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바지에 최고가가 16억 5천까지 찍은 이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저층은 15억까지. 와, 엄청나죠. 자, 그리고 최근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다시 약간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2017년에 6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16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0억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가격이 내린 게 아니죠. 분양가에 샀던 사람은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빠졌고, 그런데 최고가에 산 사람들은 가격이 좀 내렸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분양가 대비 가격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6억짜리 분양할 때 아파트가 16억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는 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6년 만에 분양 시기와 현재까지 6년 만에 약 3억이 상승했다. 매년 연봉으로 치면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5천을 못 벌었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은 노동 없이 매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롯데스타 분양 당시에 바로 인근, 바로 맞은편에 땅을 깔고 있는 주택은 얼마였을까? 자, 롯데스타 맞은편에 해리단길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해리단길 가보면 롯데스타가 아까 84 기준, 34평 기준이었죠. 자, 그런데 해리단길은 대지가 72평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큰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땅값은 얼마에 거래가 됐나? 평당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스타 아파트보다 2배 평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훨씬 더 저렴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6억에 거래가 된 이력을 볼 수가 있죠. 2017년에. 그래서 롯데스타 분양할 때 그때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여기 땅값도 마찬가지로 7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뒤 해리단길 같은 라인인데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되었냐? 자, 평당 1,843만 원. 거의 더블로 땅값이 상승되었죠. 자, 그리고 2021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리고 아파트가 최고가 찍었을 때 땅값은 얼마를 찍었을까? 자, 보세요. 평당 3,791만 원. 직전 거래 대비 또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2017년에 평당 1,000만 원이었던 게 4년 만에 4배가 올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얼마일까? 자, 우리 2022년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금리가 최고가로 올랐고요. 부동산 시장이 40년 만에 최악이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해리단길의 땅값은 얼마였나? 평당 5,270만 원까지 오히려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될 동안 땅값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뒷블럭도 평당 4천 이렇게 거래가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7억짜리가 25억 9천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37억 1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6년 만에 30억 1천만 원 상승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매년 연봉을 5억씩 벌어들인 셈이죠. 아파트 3억 오를 동안 땅은 30억 올랐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면 부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땅을 사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명언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까지 본 땅의 용도지역은 주거지 땅이에요. 자, 그런데 롯데스타 아파트는 상업지 땅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결국 좋은 땅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땅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가 있듯이 땅도 대장 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구남로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땅값은 현재 해운대에서는 구남로가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구남로 상업지역 땅을 보면 2017년 롯데스타가 분양했을 당시에
메인도로의 땅이 평당 6,811만 원에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남로는 2017년에도 땅값이 그때는 비쌌네요. 역시 대장 땅의 입짐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지금은 이 메인도로가 평당 2억 정도 하고요. 뒷블럭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평당 1억 4천에 거래된 게 보이시죠? 자, 거래일자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2015년에 자, 뒷블럭의 164평의 대지를 32억 주고 산 게 7년 만에 22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와, 이 대박 아닙니까? 네. 7년 만에 190억을 벌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뒷블럭의 시세이지 메인도로의 시세는 평당 2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롯데스타 분양할 때 34억짜리 구남로의 땅값이 현재 평당 2억 해서 100억까지 올랐다. 즉 6년 만에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1억, 6년 동안 매달 11억씩 66억을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제가 이 사례 하나만 알려드려서 그렇지 사실 여기 말고라도 서울이나 이런 곳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연남동에 가보면 연트럴파크라고 있어요. 경의선 숲길 들어보셨습니까? 자, 거기가 원래는 기찻길이었는데 기찻길 노선이 바뀌고 거기가 공원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거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성수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낙후된 도심이었는데 거기 입지 자체가 원래는 예전부터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용도 지역도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시대가 바뀌고 상권이 들어오면서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땅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입지별로 다르겠지만 아파트보다는 최소 무조건 땅값이 많이 올랐다. 자, 이런 걸 근거적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도 미친 듯이 올랐지만 땅값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IMF 때, 이때 일시적으로 몇만 원 떨어졌고요. 그때 이후로는 꾸준하게 계속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꾸준하죠.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만 거의 400만 원이 넘는다. 20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는 우상향했다. 자, 그런데 2022년 국제 정세로 인해서 금리도 오르고 오른 것 대비 집값은 어땠습니까? 반토막 나서 난리였죠. 역전세 깡통 주택 리스크, 수도권 집값이 반토막이다. 거래 절벽, 규제지역 해제해달라. 영끌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건설업계의 동맥 경화가 일어났다. 자, 이러한 나쁜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값도 반토막이 나서 6억 이상을 내줘야 된다. 자, 당시에 시장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인이 6억을 내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릴 때 시장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자,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이때 똑같은 시기에 뉴스 기사를 보면 2023년 올해 1월입니다. 자, 이거는 2023년 올해 2월이고요. 자, 1월달 뉴스 기사를 보면 전국 집가, 땅값은 오히려 올랐다. 반토막이 아니고 오히려 올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용이 조금 아파트는 강했었는데 토지는 조금 약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소했다. 지방 집값 변동률이 줄었다. 평균을 상회했다. 평균 기준을 웃돌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최저치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집값은 반토막, 깡통 전세, 리스크, 동맥 경화 난리였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데 토지는 평균을 상회했다. 평균을 웃돌았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악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히려 오른 곳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최악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강남조차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올랐지만. 자, 그런데 최악인 부동산 시점인 이 당시에 서울, 부산, 세종, 경기도는 땅값이 오히려 평균 대비 올랐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근거적 데이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도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좋아진 가게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 요식업, 쿠팡 같은 경우도 창고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보면 서울에서 장사가 워낙 잘 돼서 경기도권에 공장 창고를 추가로 5개나 더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와 토지는 극명하게 내용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 아파트와 토지 투자, 이러한 특징과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운대만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더 심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될 거고요. 물론 조금만 오른 곳이 있긴 하나 대부분은 아파트 대비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